안녕하세요. 친절한 한의사 언니, 친한 언니 정선미입니다. 오늘은요, 요리하실 때 많이 사용하는 기름 중에서 다이어트와 건강을 위해서 사용하면 안 되는 기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사실 이게 식용유에 대한 주제는 굉장히 논란이 많은 주제였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논문을 근거로 얘기를 하면서 또 어떤 식용유가 좋다더라, 어떤 오일이 좋다더라 말을 하지만 사실 그 논문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거나 혹은 식용유와 관련된 많은 논문들이요, 그 식품회사들한테 연구비를 지원받아서 진행된 경우가 많아서 그 논문들의 신뢰성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요, 논문이나 이런 근거로 얘기를 하기보다는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는 그런 팩트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요리하실 때 다이어트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이 기름만큼은 좀 피해주세요.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할게요. 우리가 흔하게 사용하고 있는 콩기름, 카놀라유, 포도씨유, 옥수수유, 해바라기 씨유 같은 정제유는 되도록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이게 단데 무슨 기름을 먹어야 되냐 가장 궁금하시겠지만, 이런 정제유가 왜 안 좋은지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그 전에 몇 가지 개념들을 알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압착유, 조제유와 정제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시판되는 식용유에는요, 크게 조제유, 즉 압착유랑 정제유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조제유는 자연 원료 그대로를 압착을 해서 짜낸 기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자연 지방 성분이 그대로 살아있고요. 몸에 좋은 불포화 지방산들이 많이 함유가 되어 있어요. 대표적으로는 올리브유나 아보카도유 같은 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정제유는요, 말 그대로 정제를 한 거예요. 정제를 해서 뽑아낸 기름을 말하는 건데, 포도씨유가 대표적입니다. 포도씨를 직접 짠다고 해서 기름이 나오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포도씨는요, 자연 압착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기계를 이용해서 화학 처리를 하거나 열 처리 가공을 해서 뽑아냅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기름은 오래 보관해서 변질이 되면 산패, 혹은 뜨거운 온도나 습도에 노출이 돼도 산패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기계를 이용해서 열처리를 해버리게 되면요, 포도씨 안에 있던 기름이 불포화 지방산들이 산패가 됩니다. 기름이 산패가 되었다는 건 독성을 띈다는 의미인데요, 발암물질 같은 게 발생을 해서 염증이나 암 같은 걸 유발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제유는 기본적으로 몸에 좋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제유는 대부분 GMO 유전자 변형 성분을 사용한다고 해서 논란이 많이 되고 있죠. GMO에 대한 이야기는 자연 유래 식물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인체에 어떤 작용을 할 수 있는지 알 수가 없고요. 또 일부 데이터에서는 발암원으로 작용을 하고 호르몬을 교란시킨다고 하기 때문에 조금 위험할 수 있는 요지가 있습니다. 이런 정제유만 먼저 피하셔도요, 건강을 좀 더 챙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좋은 기름은 어떤 건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올리브 오일과 아보카도 오일입니다. 이 두 가지는요, 포화지방도 적고 영양 성분도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올리브 오일 중에서 엑스트라 버진은 정제를 거의 안 하고 짜낸 기름이거든요. 사실 올리브유가 원가의 품종이나 수확 시기, 과육 함량 이런 거에 따라서 낮게 나올 때는 그 발연점이 한 190도 정도까지 나오는 자료도 있어요. 하지만 다른 기름들이랑 똑같이 공식 자료로 비교했을 때는 국제 올리브 협회나 식품화학제 같은 데 등록되어 있는 발연점은 210도입니다. 사실 많이 쓰는 정제 옥수수에 비해서도 크게 낮은 편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설사 그 비공식 자료로 190도 정도가 발연점이라고 하더라도 요리에는 사실 아무리 높게 해도요, 180도 못 넘기기 때문에 올리브유는 정제를 안 한 엑스트라 버진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언니, 그런데 혹시 그럼 190도로 올라가면 어떻게 해요? 사실 치킨을 튀기는 온도가 한 160도에서 170도 정도거든? 그러면 사실 190도 사실 의미가 많이 없지. 그렇게 요리를 그 정도로 할 일이 별로 없기 때문이야. 그럼 엑스트라 버진 그냥 쓰시면 됩니다. 네. 아보카도 오일도 압착유이기 때문에 몸에 좋은 불포화 지방산들이 많이 있겠죠. 그리고 발연점이 굉장히 높아요. 250도이고 열의 올리브유보다 안정적입니다. 오메가 성분도 풍부하고요. 여러 가지 비타민, 미네랄, 폴리페놀 성분이 풍부하기 때문에 아주 이상적인 기름으로
꼽혀요. 하지만 가격이 조금 비싼 편이죠. 정리해드리면 아보카도 오일, 올리브 오일 둘 중에 마음에 드는 거 골라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엑스트라 버진으로요. 아보카도 오일과 올리브 오일도 엑스트라 버진 등급이 아니면요, 화학물을 혼합해서 재추출했거나 아니면 뭐 정제유를 포함한 경우가 많아서 그 선택의 의미가 많이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꼭 엑스트라 버진으로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지방은 포화 지방보다 불포화 지방산이 당연히 좋지만 불포화 지방의 최대 단점은 바로 산패예요. 산패는 공기 중에 닿아도 혹은 햇빛에 노출돼도 일어나고요. 요리 중에 고열에 가하면 더 빨리 산패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산패된 불포화 지방은요, 사람 몸속의 온갖 세포들까지도 산화를 시켜버려요. 그래서 염증이나 노화, 암 같은 온갖 질환들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패된 기름이 안 좋다고 하는 거예요. 불포화 지방산에 항상 제일 조심해야 되는 건 바로 산패입니다. 그래서 되도록 기름에 볶고 튀긴 음식을 많이 안 드시는 게 좋고요. 드시더라도 좋은 기름을 써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올리브유랑 아보카도유 보관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사실 공기만 닿아도 바로 산패가 되기 때문에 항상 제일 작은 병으로 사가지고 따로따로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햇볕만으로도 변질이 잘 되잖아요. 그래서 어두운 유리병에 담긴 제품으로 구매를 하시고요. 보관도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 하시는 게 좋습니다. 혹시 코코넛 오일은 어떨까요? 사실 한때는 코코넛 오일이 한때 유행을 좀 많이 했었거든. 근데 이게 압착류 중에서 문제는 포화지방이 많다는 거야. 포화지방과 불포화지방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사실 포화지방은 좋지 않거든. 이해하기 쉽게 얘기를 하자면 포화지방은 우리가 단단하게 굳어지는 거 있잖아. 얘는 안정적이야. 근데 문제는 우리 몸에 들어가면 어떻게 혈관이 단단하게 굳어버려. 혈관을 막거나 몸에 안 좋겠지. 동맥경화. 그치, 동맥경화. 그래서 불포화지방이 좋은데 이 불포화지방은 또 이 포화지방을 녹이는 역할도 하거든. 불포화지방을 먹는 게 좋은데 불포화지방의 최대 단점은 산패라는 거야. 압착류가 좋은데 아까 얘기했듯이 코코넛 오일은 압착류이긴 하지만 포화지방이 많은 거야. 그래서 사실 요즘에 많이 안 먹는 추세거든. 사실 튀긴 음식이 너무 맛있죠. 하지만 중요한 거는 기름에 열을 가하는 요리는요, 안 먹을수록 좋다는 거. 그쵸? 가급적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해요. 아무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먹던 기름 요리만 조금 줄여도요, 산패된 기름 섭취를 상당히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기름 요리 조금 줄이시고 가끔 먹을 때는 또 좋은 기름을 사용해 드세요. 아보카도나 올리브 오일로요. 건강한 기름으로 건강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친절한 한의사 언니, 친한 언니 정성미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